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 한 잔 드셨습니까?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평생 기기에 의존해 투석을 하며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 연구팀의 10년 추적 결과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병원 현장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이라고 하며 비웃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면 거품이 비누처럼 일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신호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깊은 치유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기적의 원리. 둘째, 신장 기능을 갉아먹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제 마음을 떠보며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의사 양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아주 깐깐하고 고집센 의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이자 우리가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듣게 되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배우는 의학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먼저 해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꿀 한 숟가락 같은 자연치유법으로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면 병원을 찾을 일이 줄어들고 그것은 곧 대형 병원들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의료계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 벽을 날카롭게 긁어내고 콩팥의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피어올랐다가 재만 남기고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대자연의 섭리가 담긴 천연꿀은 차원이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각종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깊게 타오르며 콩팥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에 낀 녹을 구석구석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콩팥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미쳐 날뛰며 과부하가 걸리지만 천연꿀을 먹으면 콩팥이 조용히 힘을 얻고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학술지에서 꿀의 항염증 효과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듣고 나면 여러분은 주방에 있는 꿀단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도대체 이 황금빛 액체인 꿀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어떻게 고쳐 쓰는 것인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 같은 원리를 정확히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어야만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장기인 콩팥 내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기록입니다. 꿀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생물학적 기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 단위가 양쪽 합쳐서 무려 2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우리 몸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주 가는 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은 걸러서 소변으로 보내고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소중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되면 이 미세한 필터 조직에 활성산소라는 지독한 독성 물질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깨끗해야 할 정수기 필터에 시뻘건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에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아예 조직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몸속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목격하시는 끈적한 거품 소변, 즉 단백뇨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연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투입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필터벽에 달라붙은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 달라붙어 열기를 식혀주는 소방수 역할도 수행합니다. 실제로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콩팥세포의 산화적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다는 수많은 국제학술지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콩팥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다시 제 기능을 찾으면서 거품 소변이 줄어들고 맑은 소변을 보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몸 전체 혈액의 4분의 1이 매 순간 콩팥을 통과하며 정화됩니다. 그만큼 콩팥 세포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하얀 쌀밥이나 빵, 그리고 설탕이 가득한 가공식품들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와 산성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것들을 처리하느라 콩팥은 쉴 틈 없이 중노동을 하게 되고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들이 수천 번의 날갯짓으로 만들어낸 천연꿀은 이미 완벽하게 분해된 단당류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복잡한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이 섭취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저질 연료와 깨끗하고 강력한 전기 에너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콩팥이 이런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본연의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몸 안에 쌓여있던 여분의 수분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었던 발목의 붓기가 빠지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콩팥과 요로를 보호하는 천연 항생제 및 항염증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방광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소변기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 콩팥의 고름을 만드는 신우신염을 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아주 미량의 천연 과산화수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항생제와 달리 내성 걱정이 없으며
콩팥과 방광 내부에 서식하는 유해 세균들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킵니다. 또한 꿀 특유의 높은 당도와 산도는 세균이 도저히 번식할 수 없는 청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길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꿀은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음이 꿀 속에 포함된 다양한 유기산 성분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 흐름을 개선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원활해지니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콩팥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꿀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천연 영양제이자 콩팥을 위한 부드러운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먹는 법과 때를 모르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되돌려줄 꿀 섭취에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만 정확히 지켜서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밤 기적 같은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 신세 지지 않는 비법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얼마나 기막힌 보약인지 그 원리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의사 양반. 그러면 이 좋은 꿀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산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하찮은 물 한 잔도 때를 맞춰 마시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임상적으로 확인한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잠을 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콩팥은 우리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맛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콩팥에 주는 행위입니다. 차가운 기운에 콩팥 혈관이 순식간에 움츠러들고 여과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콤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최고의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꿀물은 흡수가 매우 빨라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해드리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꿀물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깨끗이 씻어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꿀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다짐 하나가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막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는 것이 큰 즐거움이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소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수분을 억지로 쥐어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커피가 물을 다 뺏어가 버리니 콩팥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엔진이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설탕과 프림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무엇보다 지쳐있는 콩팥에 직접적인 수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콩팥의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고 오후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몸에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요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따뜻한 물에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콩팥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에 소변이 차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방광 근육도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 저장고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안심하고 깊은 숙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이 깊은 잠을 자야만 뇌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밤사이 소변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즉, 꿀이 천연수면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콩팥도 밤새 푹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마다 4번, 5번씩 깨서 화장실을 찾던 환자분이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어야 낮에 다시 우리 피를 정화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연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꿀 섭취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결국 콩팥 수치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꿀 섭취 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을 살리는 보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 필터를 재생하고 염증을 잡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익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 독소만 남겨서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 김 충분히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내린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시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콩팥은 그 넘쳐나는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과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어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버리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에는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짜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가짜 꿀에 속아 콩팥을